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는 태연 씨. 와, 오늘은 이거 다 먹었네. 잘했어 여보. 내 정신 좀 봐. 나 오늘 가게 일찍 나가봐야 될 것 같아. 벌써? 아직 오픈 시간이 남았잖아. 오늘 가게 할 일이 많어. 너희도 싸우지 말고 엄마 잘 보살펴드리고. 나 다녀올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픈 아내를 어린 딸들에게 맡긴 채 태연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올게요. 첫째 세영이의 눈빛이 어째 심상치 않은데요? 잠시 후 할 일이 많다던 태연 씨의 가게 앞에 의외의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정 씨, 제가 많이 늦었죠? 시간 맞춰 오셨어요? 춥죠? 얼른 들어가죠. 어허, 이제 보니 일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와의 약속 때문에 출근을 서두른 거였군요. 그런 태연 씨의 뒤를 큰딸 세영이가 뒤쫓고 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저 여자였어? 설마 태연 씨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세영아. 아빠, 나 다 봤어. 아빠가 만나는 사람이 저 여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아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데? 세영이가 건넨 종이는 다름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요. 놀랍게도 세영이의 엄마가 미정 씨로 돼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아픈 엄마랑 우릴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냐고. 그래, 1년 전에 엄마랑 합의 이혼하고 저 아줌마랑 재혼한 건 맞는데 아빠는 그 엄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식들 몰래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태연 씨 참 뻔뻔합니다.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남자.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며칠 후 태연 씨는 약속대로 가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 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장모 정옥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얼른 할게. 예. 무슨 이유인지 태연 씨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이거 밖에 자네 몫이야. 태연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을 건네는 정옥 씨. 놀랍게도 그 안에는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미정이랑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나? 예.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이혼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딸과 이혼하란 장모의 말에 오히려 반색을 하는 태연 씨.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잠깐. 자네는 나가서 나랑 얘기 좀 하세. 잠시 후 태연 씨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온 정욱 씨. 그런데 웬 여자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하게. 내 둘째 딸 은정이라고 하네. 처음 뵙겠습니다. 황은정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태연입니다. 어랍쇼, 형부 처제지간에 처음 만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둘이 결혼하게. 네? 잠시 후 얘들아, 아빠 왔다. 이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태연 씨가 양손 가득 아이들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당신 왔어? 아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태연 씨.
얼굴이 왜 그래? 가게에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나 또 결혼해. 또? 이번엔 누군데? 미정 씨 동생. 놀랍게도 아내 역시 태연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던 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녀와 이혼을 하고 이번에는 그녀의 동생인 재혼을 하게 됩니다. 와 그들 자매와 번갈아 가면서 결혼을 한 데에는 무척이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태연 씨가 황당한 결혼을 하고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오늘도 다 팔았다. 얼마 전 새로 개발한 빵이 인기를 얻으면서 태연 씨의 가게는 유명세를 얻게 됐는데요. 그렇게 일찌감치 장사를 끝내려던 그때 오늘도 벌써 다 팔린 거예요? 요즘 장사 잘 되네요. 저기 은정 씨, 아무리 저희가 결혼한 사이더라도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는 건 좀. 알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어째 태연 씨는 은정 씨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럼 갈게요. 점심은 잘못 먹었나? 속이 안 좋네. 태연 씨, 죄송한데 저 소화제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아까부터 속이 안 좋아서.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약 사가지고 올게요. 그런데 태연 씨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은정 씨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태연 씨가 멀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나 했더니 태연 씨가 만들어 놓은 밀가루 반죽에 수상한 가루를 넣는 은정 씨. 이 정도면 되겠지? 대체 은정 씨는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며칠 후 아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태연 씨 가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 빵 먹고 밤새 배탈이 났다고요. 난 주변에 선물했다가 아주 망신당했어요. 어쩔 거예요? 혹시 한백에 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복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두 사람. 은정 씨가 노린 게 이거였습니까? 효과가 제대로 있었나 보네.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이제 가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같이 살진 않더라도 분명 결혼한 사이인데 이들은 대체 왜 태연 씨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걸까요? 석 달 후 정옥 씨의 집에서 또다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옥 씨가 통장을 건네는데요. 밖에 자네 몫이야. 감사합니다. 지난번엔 3억 원이더니 이번엔 4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이 돈의 정체는 뭘까요? 그럼 우리 은정이랑 이혼을 하고 내가 다음에 결혼할 상대를 알려주겠네. 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와이프랑 애들한테 돌아갈게요. 첫째 딸내미한테 더 이상 둘러댈 말도 없고 해서요. 아니 그럼 우리랑 남남이 되겠다 이건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태연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정옥 씨 모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제 어떡해? 며칠 후 아휴, 오늘도 이게 다 남았네. 병든 아내 버리고 우리 딸들과 결혼하고 무슨 일인지 가게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버리냐? 우리까지 버리. 태연 씨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정옥 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태연 씨의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버리냐? 아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긴? 우리랑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 뺀 게 누군데?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당황한 태연 씨가 일단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서는데 아니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더 해. 더 이상은 안 바라네. 이번엔 또 누군데요? 이 아일세, 내 조카야. 조카요? 안녕하세요. 김현미라고 합니다. 두 딸에 이어 이번엔 조카와 결혼을 하라니요. 정옥 씨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집에서 함세. 그런데 그때 남태현 씨, 고정욱 씨?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두 분 저희랑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가시죠. 경찰이요? 아, 나봐요? 아니, 이봐요! 놀랍게도 정옥 씨와 태연 씨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남태연의 가족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였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마련하냐? 그러던 어느 날 남태연에게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찾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가끔씩 남태연의 빵집을 찾던 손님 고정옥 씨였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예. 원래 건강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됐네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겠네. 안 그래도 뭐 다른 거 할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생활비도 그렇고 애들 등록금도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요. 내가 돈 많이 벌 방법을 아는데 같이 해보겠나? 큰 돈이야? 그게 뭔데? 돈이 필요했던 남태연은 고정옥에게서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우리 딸한테 부족한 점을 자네가 채워줄 수 있거든. 일인 자네가 딱이야. 며칠 후 남태연은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아내 역시 남태연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순순히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한 남태연은 고정옥의 첫째 딸 황미정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노린 건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장 결혼으로 큰 돈을 벌게 되자 고정옥은 둘째 딸까지 범행에 끌어들입니다. 남태연과 첫째 딸을 이혼시키고 둘째 딸 황은정과 결혼시켜 또다시 분양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빵집이 잘 돼서 수입이 늘자 남태연의 아파트 청약 순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첨이 안 되나 했더니 수입이 많아졌구만. 장사가 저렇게 잘 되면 어쩌자는 거야. 안 되겠어. 네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가? 가게에 확 불이라도 질러? 어떻게 할까? 나한테 생각이 있어. 아파트 분양권에 혈안이 돼 있던 고정옥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몰래 약을 탄 황은정. 사실 이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위장 결혼과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우 다자녀인데다가 가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는 분양권을 신청하는 족족 쉽게 당첨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첨된 분양권에 웃돈을 주고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사고 판 기록이 남게 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들은 위장 결혼을 통한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아유 이거 좀 나 위장 결혼이라니 내 딸들이랑 사위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라고요. 안 그런가 자네? 그만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 장모한테 아주머니라니. 자네 미쳤나? 아니, 돈 때문에 이혼과 위장 결혼을 반복하다니 참 씁쓸합니다. 결혼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하죠. 돈을 위해 맺어진 인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불행한 결말을 맺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